여기 이제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2차 방정식을 보고 2차 함수를 생각하고 2차 함수를 보고 2차 방정식을 생각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당연히 2차 함수가 되려면 a가 0만 아니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여기 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x축의 다른 이름이 y는 0이죠. y는 0.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y는 fx랑 y는 0이랑 둘이 연립 한번 해봐라. 연립방정식 풀어라.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가간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잖아.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떠냐. 이 식에 이렇게 식을 대입을 해. 그래가지고 fx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 fx는 0식 만들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fx는 0이라는 식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해가지고 2차 방정식 지금까지 열심히 풀었잖아. 그런데 시원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학교 때 2차 함수도 배웠고 2차 방정식도 배웠는데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2차 방정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봐봐. 2차 함수랑 그러니까 y는 fx라는 2차 함수랑 y는 x라는 요게 x축이야. x축이랑 둘이 연립을 한 거야. 그래서 식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보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앞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요. 이런 방정식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다 y는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y는을 붙이면 그 전에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출발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보고 y는을 붙이면 2차 함수죠. y는을 붙이면 y는 0이니까 x축이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가 x축과 그 다음에 여기 는 있죠. 는은 우리가 앞으로 만난다 라고 해석을 할 때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뒤에 부등식에서 나올 텐데 fx는 0. 그러면 우리는 이 는 0을 앞으로 해석을 할 때 만난다라고 해석해. 만난다.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자리에서의 x값을 찾아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야. 이 방정식에. 그러면 식은 우리가 요 fx라는 식이 있고 0이 있고 fx라는 식이 있고 0이 있을 때 당연히 등호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부등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부등호. 그런데 우리가 함수에서 fx는 x제곱 플러스 3입니다. f1 여러분 f1은 몇이죠? f1이 몇이냐? 시원. 그 이불 옆으로 치워. 그 이불 덮고 있으면 안 되겠어. 자 여기 f1은 4죠. 그러면 우리가 f값이라는 건 이건 누구 값을 얘기하느냐? 항상 y 값을 얘기합니다. fx라는 건 x 값이 아니라 얘는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y 값.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y 값이 0 될 때 찾아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 y 값이 0 될 때 찾아라. 그 말이나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 x값이 몇이냐 이 말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봐봐. y 값이 0보다 클 때 찾아라. y 값이 0보다 작을 때 찾아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y는을 붙이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클 때죠. 그럼 봐봐. x축이 쫙 그려져 있어. 근데 x축보다 크다라는 건 오른쪽을 얘기할까 왼쪽을 얘기할까 위를 얘기할까 아래를 얘기할까? x축은 끝이 있니 없니? A4 용지에다가 x축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여기가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끝없이 쫙 뻗어가죠. 그러면 x축보다 크다라는 건 뭐냐?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큰 거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작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 x값 찾아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값 찾아라.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x값 찾아라 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크다는 위에 있다, 작다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y는, 그러니까 뭐 gx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는 x제곱이 있습니다. fx는 x제곱. 요 교점을 찾아라. 그럼 우리는 교점을 찾아라. 교점이라는 말은 두 식이 동시에 지나는 자리고, 동시에를 만족하는 값은 연립방정식이야. 동시에는 연립방정식. 그러면 둘이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풀겠죠. x제곱은 x 플러스 2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y는을 마음속으로 붙여. 2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x값 찾아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2차 방정식을 풀 때에는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는형을 만들어서 풀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값 찾아라. 이렇게 식이 좌변이나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식의 모양이 바뀌더라도 x값에는 변함이 없어. y값은 변함이 생겨. y값. 식 자체가 바뀌니까. 하지만 x값에는 변함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 이름처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 x값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풀면 x-2에 x 플러스 1은 0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 여기가 x값이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볼 때 는 나오면 집에 가서 연습해야 돼. 이거 여기서 지금 수업 시간에 나 따라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하더라고. 여기서 집에 가서 식을 보고 풀기에 앞서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값 찾기다. 만약에 이런 부등식들을 보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값 찾기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x값 찾기다. 그럼 느는 만난다, 크다는 위, 작다는 아래. 이걸 계속 여러분이 연습을 해가지고 익혀야 돼. 자, 그러면 거기 102쪽에 이제 표가 있죠. 표. 이 표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처럼 여기 표에서 첫 번째 그림처럼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 나와야 되잖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d는 0이다. 만나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다. 허근이라는 건 가상의 근이야. 실제로는 안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안 만난다, 허근을 갖는다, d가 0보다 작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x축이 아닌 어떤 선을 줘. 어떤 선, 여기 봐봐. x축이 아닌 어떤 직선이나 곡선을 준단 말이야. 그러더라도 어떠냐? 둘이 연립을 한다. 그 다음에 해를 찾기 위해서는 는형꼴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 식에 두 근이 존재해야 x값이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는형으로 정리해서 판별식을 쓰면 당연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크다가 나와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거나 아니면 곡선과 곡선이 만날 때에도 교점이 두 개면 d는 0보다 크다. 근데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는형꼴로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 내용에서. 는은 뭐라고? 는 만난다잉. 는 만난다. 그리고 x축은 y는 0이야. x축은 y는 0. 문제를 봐볼게. 자, 1번을 한번 봐주세요. 1번. 자, 1번 문제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y는 x 제곱에 ax 플러스 b가 있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x축하고 1하고 4에서 만났대. a, b를 찾아라. 그러면 요 1하고 4가 어떤 의미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식 보고 중학교 때 배우잖아 이거. 중학교 때 이거 배우지 않니? 절편형이라고 해가지고 절편형. 중학교 때 그 2차 함수 식 세우기 해가지고 2차 함수 식 세우기.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게 세 점을 줄 때. 그 다음에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럼 하잖아. 요게 꼭지점과 한 점을 줄 때. 그 다음에 fx가 a가로 x-알파, x-베타. 그래서 알파, 0, 베타, 0 그리고 한 점을 줄 때. 그래서 세 점을 주더라도 절편을 줄 때는 이걸 우리가 절편형이라고 해가지고 식 세울 때 사용을 하지 않니? 중3 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식 보고 1하고 4를 근으로 가지니까 y는 x-1에 x-4다 해가지고 전개해서 a는 -5, b는 4 이렇게 찾잖아. 아닌가? 맞나? 자 1-3번 풀어주세요. 숙제 하나 줄이고 가자. 졸리는 것 같으니까 1-3번. 이거 다른 장은 줄도 알겠지? 영영쌤은 너희도 단어 제시험 볼 때를 아주 기뻐하신다니까. 1-3번.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1번 문제도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야. x축하고 만났다.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1과 4 해가지고 식 세우는 거야. 두 근이 1과 4.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면 y에다 0 넣어서 방정식을 세우고 그 식의 두 근이 뭐다? 반칙. y는 써야지. y는. 함수는 y는 쓰거나 아니면 왼쪽에다 계속 는을 쓰는 거야. 여기다 는. 그렇지. 는은 최소한 쓰는 거야. 평소에 써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자, 거기에 1-3번 문제에서 x축 나왔습니다. x축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세요. 1-3번 문제에서 x축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y는요. x축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ax-3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보통 왼쪽 걸 베타, 오른쪽 걸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x제곱 ax-3은 0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의 길이가 4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4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알파랑 베타랑 누가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 그래서 합을 주고 곱을 주고 차를 줬을 때는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된다. 할 수는 있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잖아.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찾을 거 아니야. 다음 쪽 갑니다. 자, 다음 주에 필수 예제 2번 문제에서 제목을 보면 위치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수예제 기다려.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에서 위치관계라고 있죠. 위치관계. 위치관계 동그라미 하시고요. 교점의 개수입니다. 위치관계를 찾아라. 위치관계라는 말은 공통수학 1에서도 나오고 2에서도 나오고 맨날 나와. 위치관계 그러면 그게 바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단원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잖아요. 교점의 개수니까 판별식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치관계 동그라미, 교점의 개수, 이렇게 위치관계, 교점의 개수.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교점이 2개냐, 1개냐, 0개냐 이걸로 해. 그래서 D가 0보다 크냐, D가 0이냐, D가 0보다 작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별식 D는 언제만 쓸 수 있느냐?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만 판별식을 쓰는 거야. 2차 함수에서 판별식 원래 안 써. 근데 이제 보통 귀찮으니까 그대로 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번 문제에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하거든. y는 x제곱 플러스 2에 k-4의 x 플러스 k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거기 x, 거기 1번, 2번 문제 x축 동그라미 x축 누구는 0이라고? y는 0. 그래서 원래 의미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x축과 이런 말이 나오면 y에다 0을 넣어서 x제곱에 2에 k-4의 x 플러스 k제곱은 0이라는 식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을 풀어야 돼.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판별식 써버리거든. 그럼 답은 맞아. 답 맞는데 의미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x축 y에다 0 넣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니까 1번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다니까 떨어지고 이항에서 정리하면 k가 2보다 작죠. 그래서 1번이 2보다 작다면 2번은 2와 같다고 3번은 2보다 크다고 이렇게 되겠지. 그 식이 이렇게 답을 찾는다는 거야. 좋아. 넘어가 되겠죠? 다음 년 갑니다. 만나지 않는다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니까. 자, 필수예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자, 3번 문제에서는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 직선의 식이 y는 ax 플러스 1이랍니다. 그래서 둘이 교점이 a고 입니다. 그래서 교점을 찾아라. 연립방정식 풀어라. 그래서 당연히 요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연립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연립이 시작된 겁니다. 연립이 시작됐다는 건 교점에 만나는 점에 x값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 이항 정리하면 x제곱에 a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이 식의 두 근이 바로 교점의 x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점의 x값. 그래서 교점의 x값이 몇하고 몇입니까? 4하고 5죠? 오케이. 4하고 5에 끄떡끄떡한 하은이 4하고 5에다 끄떡끄떡한 거 아니야? 아니었어 그거? 그러면 교점이 몇하고 몇이야? 한번 보고 불러줘. 아니 그래프 거기
3번 문제 필수 예제 3번에 만나는 점 x좌표가 몇 하고 몇이야? 나머다. 나 집에 안 가. 오후 보충 수업. 교점 얘기하면 내가 보충 안 할게. 아 몇이야?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몇이야? 둘이 더하면 몇이야? 2고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이니까 식이 x제곱에 몇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둘이 딱 보고 a가 마2 둘이 딱 보고 b가 몇이요? 4 이렇게. 그래 답을 찾는다고. 근각에서의 관계로. 응? 바로 거기 프리처럼 해도 되고. 다음 대답 안 하면 다 이해하는 걸로 알고 친구 나가고 숙제로 왕창 내주면 되지. 필수 예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 문제에서도 위치 관계죠. 위치 관계면 요거야. 위치 관계면 요거. 그러니까 연립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실근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필수 예제 4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위치 관계 그러면 연립을 합니다. 근데 연립방정식 중에 대입법도 있고 또 뭐도 있니? 가간법 있잖아. 더하기 빼기. 이거 그냥 빼버려도 돼. 둘이 연립해라. 그럼 빼버리면 같다고 놓고 이항한 효과가 나와. 같다고 놓고. 그래서 빼. 2차 항 빼면 x제곱 1차 항 빼면 마이너스 3x 상수항 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하면 바로 이항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이 식에서 여러분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면 교점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네. 거기 4-2번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그건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최소한 한 점에서는 만난다는 거죠. 여기야 여기 적어도 한 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는 거야. 한꺼번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우리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108쪽에 8번하고 10번 지금 풀어봐 주세요. 108쪽에 8번하고 10번.
초가 114초까지였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어려워. 8번 푸셨습니까? 8번. 순서 손 쳐봐. 8번 풀었어? 왜 답이 없어? 체크만 하면 돼. 어? 뭐 안 나왔어? 뭐라? 뭐라? 연립돼야지. 연립. 우리 연립을 한 다음에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이게 표준형으로 바꿀지 연립을 할지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지 막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잠깐 여기 봐봐. 나 이 큰일 나. y는 어디 갔어? y는 y는 그러면 그렇지 빼면 아니지 뺐잖아. 빼면 그렇지 y 빼기 y는 는형을 써야지.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돼야 그 다음에 되니까. 방정식이 됐잖아. 방정식이 만나지 않으니까 해가 없는 거야. 이게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안 돼요. 그렇지. 0보다 작다. 산수가 틀렸는데요. 거의 나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도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풀면 돼. 요거랑 둘이 연립하고 얘랑 연립해서 각자. 그래서 공통범위 찾는 거야. 네. 10번에 1번인 이유는 자 연립 관심이 없어. 나 모르겠다. x 제곱. 그렇지. 는형이 어디였어? 는형. 이건 좌압의 부분에서 y 빼서 0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이 만나지 않으니까 허근을 가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이제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절대값이 들어가면 어려워. 자, 10번 문제 한번 가겠어요. 20. 여러분이 이걸 풀 줄 알아야 돼. 우선 이거 외워야 돼. 절대값이 4 되는 수 뭐가 있습니까? 절대값이 4 되는 수.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죠.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사라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절대값을 처음 배우면 절대값이 뭐라고 배우느냐 하면 크기, 그 수의 크기, 원점에서부터 거리라고 배우거든. 원점에서부터 거리.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4와 같다야. 그래서 4와 같은 거는 플러스 4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써먹는 게 또 이거야. 절대값에서 그러면 4보다 작다는, 한번 생각해봐라. 수직선이 있다. 여기 0이 있어. 여기서 거리가 4가 되는 자리는 플러스 4도 있고, 거리가 4가 되는 자리는 마이너스 4도 있고 해서 이 두 개가 거리가 4되는 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다 이 말이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4가 됐다야 4보다 작다야? 4보다 작다지. 그럼 4보다 작은 자리는 여기
A라는 자리가 있어요. A는 4보다 작을까? 작겠지. 여기 B라는 자리는? 여기 C라는 자리는? 여기 D라는 자리는? 그죠? 그래서 작은 자리는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점들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같다 해서 답을 찾아. 작다. 그러면 사이값.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점들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값 A가 4보다 크다. 이번엔 거리가 4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곳. 바로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4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겠지. 그래서 A가 4보다 더 큰 자리일 때 또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자리일 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절대값을 풀 때에는요. 는 하면 사라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해결을 하는데 이 문제는 답지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 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어. 절대값 그래프 한 4가지 꼴이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은 따로 정리해서 해줄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해. 절대값이 사라지면 뭐가 붙는다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플러스 k와 같을 때 또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k와 같을 때로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다 뭘 붙여서 해석한다고? y 붙여서 해석해.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자리.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가 만나는 자리가 총 4개가 된다는 거야. 내심근을 가질 때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풀 때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입니다. y는을 붙여야 그러니까 없어도 항상 우리는 y는을 붙여서 해석하는 거야. y는을 붙여서. y는을 붙이면 이 함수는 아볼이요, 위볼이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꼭지점 몇 가마 몇이야? 꼭지점 0,4 맞지? 그려 지금. 꼭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그렇죠? 꼭지점 몇 컴마 몇이라고? 0,4. 그러면 어딘가에 x축이 지나가죠. x축 지나가죠? x축 이게 y는 0입니다. 만약에 k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y는 1이죠. y는 1은 어디 있느냐? 요 위로 가면 이 선이 y는 1이야. 요리 가면 요 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야. k가 1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1 교점 4개 돼 안 돼? 되지? 2개에서 4개 제일 2면 3이면 4면 4 대 4? 4면 교점이 몇 개일까? 3개. 꼭지점 지나니까. 그렇게 답 찾는 거야. 무슨 말이 되니? 그러니까 절대값이 사라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는다 해서 우리가 그리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래프를 가지고 풀거든. 그래프. 답지를 한번 봐봐. 답지를 보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x 절대값이 있으면 x축보다 위에는 놔두고 아래는 걷어 올린다. 그럼 요게 올라가서 0,4가 돼. 그래서 여기다 1, 2, 3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해가지고 나오는데 안 잊어버리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줄게.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라고 해서 4가지 꼴이 있어. 4가지 기본꼴. 4가지 기본꼴. 5가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108쪽까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거기 109쪽 부터인데
우리가 함수 있잖아, 함수.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수를 배웁니다. 그렇지 않니? 중1 때도 함수 배우고 중2 때도 배우고 중3 때도 배우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워.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뭐 3학년 때도 배웁니다.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y는 2x 플러스 1. 요건 그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직선. 근데 얘를 우리가 직선이라고도 부르고 함수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거든. 아마 배웠을 거야. 뭐 많이 배워본 사람도 있을 거야. 공통수학 2 배우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있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러면 이렇게 xy가 들어갔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대. 방정식. 보면 어떠냐? 범위가 방정식이라는 게 이렇게 큰 범위가 있어. 그럼 방정식 안에가 일부분이 함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수. 그래서 함수는 크게 보면 방정식 안에 들어가. 그런데 어떤 것들을 그러면 함수라고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배워. 어떤 걸 함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fx가 x제곱 플러스 3이야. 이거 몇 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냥 2차 함수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데 이 식이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느냐? 함수라는 건 이걸 우리가 관계식이라고 하잖아.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x에다 대입할 수 있는 값. x에 대입을 하는 값이 있고 그 결과로 y의 값이 있어. 근데 이 x에 대입하는 값을 나중에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y 값이 될 수 있는 값을 공역이라고 해. 그래서 실제로 함수는 함수식,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이 세 개가 같이 갖춰져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만 배웠잖아.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을 얘기를 안 하지만 모든 수를 다 주는 거야, 우리한테. 모든 수. 야, 내 쓸 수 있는 숫자 실수 다 써. 이렇게. 그런데 어떠냐? 정의역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정의역을 야, 0하고 1하고 2만 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숫자만 넣어야 돼. 다른 숫자를 넣으면 안 돼.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하라는 대로. 수학은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잖아. 하라는 대로만. 그래서 x에다 0 넣어봐. 몇 나오니? 3. 1 넣어봐. 3. 2 넣어봐. 그런데 공역을 줄 때 0 넣었을 때 3, 1 넣었을 때 4 줬는데 5, 9까지밖에 안 준 거야.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함수가 아니야. 함수의 약속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공역의 화살표를 쏴줘야만,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에 대응을 해줘야만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숫자를 줄 때 이렇게 띄엄띄엄 줄 수도 있고, 어떠냐? 우리 책에서 책을 한번 봐주세요. 책에서 거기 110쪽 한번 봐줘. 여기는 숙제, 여기는 풀진 않을게. 110쪽에 오른쪽 이제 문제 보면 오른쪽에 가로하고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봐봐. 여기 위에 보면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주죠. 이걸 공통수학 1에서는 얘를 정의역이라는 말을 안 써. 정의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x값의 범위라고만 해. 근데 이게 정의역이야, 이게.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x값의 범위가 딱 정해지잖아. 그러면 그 x값의 범위 안에서만 그리는 거야. x값의 범위를 벗어난 거는 그래프가 사라져버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학, 그러니까 뭐 있잖아. 정의하자. 정의한다. 뭘 정의한다. 그러면 그걸 약속하는 거잖아. 수학에서도 정의라는 게 있거든. 뭐 정삼각형의 정의. 그러면 정삼각형을 어떤 걸로 약속했느냐 이런 거야. 그러면 수학에서 정의역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값의 범위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래프를 계산은 되지만 안 그려. 계산은 되지만 안 그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는 뭐냐 하면 그래프가 있으면 원래 2차 함수는 끝없이 양쪽으로 쭉 뻗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딱 잘라. 그래놓고 그 그래프만 보면서 y 값이 제일 클 때는 몇이고 제일 작을 때는 몇이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고1 1학기 때는 이걸 정의역이라는 말은 안 써. 그냥 x값의 범위라고 쓰는데 그 이유는 이 영역이라는 의미로 이게 집합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말을 안 써.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숙제는 이쪽이 연습 문제 108쪽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학 과제장은요. 그 방정식까지만 했습니다. 방정식. 함수는 과제장에 안 넣었어. 근데 꼭 해야 돼.